7강 게이트웨이 지문입니다. The selfie resonate. 주어 동사는 나왔죠? 셀피는 셀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셀카라고 표현을 하죠. resonate 하면은 공명하다라는 동사인데 말이 좀 어렵죠. 네, 공명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땡땡 한번 적어보세요. 깊이 와닿다. 아니면 뭐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피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깊이 와닿고 셀피가 되게 인상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많은 공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not a but be 구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살짝 네모로 해주세요. 그래서 새롭기 때문에 공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셀피겠죠. 그것이 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들이 나오죠. 그쵸? 자, V1, V2, V3, and V4. 자, 목적어로는 공통으로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express, 표현하고, 또 develop, 발전시키고, expand,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intensify, 강화하는데 뭘 강화하냐면 이 self-portrait이 뭐냐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겠죠. 그쵸? 이 자화상이라는 거에 오랜 역사를 점점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요랬기 때문에 이제 인기를 끄는 거다. 새로워서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부터 막 귀족이 벽에다가 자기 막 자화상 그려다가 막 붙여놓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건 적어 놓으세요. 자, 셀피라는 것은 결국 자화상의 발전이다. 요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죠. 그죠? 새로운 게 아니라 자화상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셀피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이고요. 자, the self-portrait. 그럼 옛날에 있던 자화상은요, 보여주었는데, 자, 이제 사실은 이게 에게, 을를 이렇게 나올 때는 사형식 구조로 많이 이렇게 쓰이는 동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을를 에게라고 나오면 사실은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to others가 먼저 나왔어요. 보통 이제 to others를 뒤에다 쓰죠. 근데 이렇게 앞에다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목적어가 사실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이 긴 거는 뒤에다 배치하고 to others를 일단 먼저 써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 여기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The status of the person depicted. 그럼 이제 이 depicted는 이제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이 person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제 묘사된 혹은 그려진 그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게 바로 자화상이었다. 맞죠? 자화상을 통해서 막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어떤 막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위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다음 문장.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주어는 what절입니다. what절이고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요 이주로 건너뛰어요. 중간에는 이제 이거를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삽입구절이다. 대시 대시 사이는 삽입구절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원래 come to 동사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게 된 것은 이렇게 what절이니까 것이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은 뭐를요?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요.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밑에 한글 해석본은 쌤이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교차 지점이죠. 그쵸? 바로 접점, 지점인데 of the way 자, we think we look. 여긴 쌤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여기서 이하는 방식.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서로 관계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이하는 방식의 접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본다고 즉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식과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사실은 관계 부사가 지금 생략돼 있거든요. the way랑 how는 동시에 못 쓰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돼 있고 여기에도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는데 그럼 we think는 뭐냐?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관계사의 내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아랫부분에 메모할 친구들은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this is the house, I live in the house.
자, 요거를 우리 관계 부사로 연결할 수 있죠. the house랑 겹치기 때문에 이 in the house라는 부사 구를 통째로 날려가면서 관계부사 where로 연결하면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 이런 이제 관계부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I think I think I live in the house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절 안에 부사구였던 거야. I think that I live in the house. 그 이제 이 I think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I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절 안에서의 이 house와 위에 있는 그 house가 겹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하느냐? I think는 마치 삽입절처럼 그냥 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두 문장을 I think까지 합쳐진 문장을 관계부사로 연결하면 this is the house I think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 이하를 쓰면서 관계부사 연결하는 거예요. where I live. 이해됐어요? This is house I think where I live. 그래서 이제 관계부사가 이제 이 뒤쪽에 붙었지. 왜 여기 이쪽에 관계부사가 안 붙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여기 안 붙는지는 이해됐지? 요건 이제 삽일접처럼 살짝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we think가 약간 삽입절처럼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제 관부가 생략이 된 거예요. the way 다음에 how가 와야 되는데 이 how가 생략된 거지. the way랑 how는 동시에 못 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관부 how 생략이죠.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관부 관계부사라는 뜻이에요. how 생략.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해석은 잘 됐죠? 다시 다른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어떤 모습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바로 접점이 뭐다?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어떻다?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다 나왔고 the first and fundamental object. 그러면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대상이다. 뭐에? of global visual culture. 그러면 세계 시각 문화에 글로벌한 시각 문화의 아주 근본적이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라는 거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이제 사람들은 셀카 혹은 자화상을 통해서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이 현대의 시각 문화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이 문장도 살짝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이 셀피는요 묘사를 한대요. 드라마를 묘사하고요. 다른 사람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 수행, 그치? 요의 드라마를 표현하는 게 바로 셀피인데, 자, 또 이제 이 intention with라는 이제 또 이제 전면구가 또 앞에 있는 또 그거 꾸며줍니다. 자, 그럼 이제 뭐뭐와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러면 뭐와 긴장 관계에 있어요? Our inner emotions. 우리의 내적 이미지와 긴장 관계에 있는,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전면구가 여기 멀리 떨어져서 드라마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런데, 자, 그 inner emotion을 꾸며주는, 이 내면에 있는 감정이죠. 또 꾸며주는 관계사가 또 나와.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emotions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that may or may not be expressed.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죠. as we wish.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될 수도 있는. 자, 여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확인됐죠? 자, 관계사 나왔으니까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may or may not be. 여기까지 뭐 express까지 같이 한번 동사를 봅시다. 수동태니까. 다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 수행의 드라마를 그리는 게 바로 셀피다. 해석을 해놓고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셀피를 찍는데 여러분 막 인스타그램에 막 자기 사진 올리고 이런 거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올려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올리는 거잖아. 외적인 모습을 올리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 모습을 올리면서 나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나의 감정은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예를 들면 난 지금 굉장히 슬퍼. 막 엄청 슬프다고. 근데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들이 내가 슬픈 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밝은 모습, 막 웃는 모습 이런 걸 막 셀피에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인스타그램에.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내면에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지도 모르는 나의 내면의 감정들과 또 이제 실제 수행의 드라마는 긴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나는 슬픈데 내가 기분 좋은 모습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일단 계속 갈게요.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아까 말했던 이 자화상이 확장의 각 단계에서. 자화상이 확장된 게 바로 셀피라고 그랬죠? 자, more and more people. 여기가 이제 주어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to depict.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다 동사로 그냥 쭉 보고요. 조동사까지. 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릴 수 있게 됐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죠? 옛날에는 귀족들만, 왕들만 이렇게 그릴 수 있던 자화상이 오늘날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네 모습을 셀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today's 오늘날에 젊고 또 urban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에 또 networked 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 대다수가 majority 하면 이거 단수로 처리했습니다. has reworked 했대요. 다시 만들어 버렸대. 뭐를?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그렇지.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 결과 뭐뭐 했다라는 것처럼 쭉쭉 결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부사적인 용법, 목적도 되고요. 아니면 그 결과 to make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make the selfie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자, 보통 into는 방향을 가진 그런 전치사죠. 그래서 이제 make 이 구조는 A into B. 그럼 이제 요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A를 B로 만들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make O, OC 이런 구조에서 비슷하게 나올 때 이제 into라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썼으니까 쓴 대로 우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셀피를 뭘로 만들었냐면 the first visual signature 첫 번째 시각적 특징이죠. 어디에? 이런 새로운 시대. 오늘날의 SNS하고 막 이런 걸로 표현하고 하는 시대에서 이 셀피가 바로 이 첫 번째 시각적 특징이다라는 거지. 전부 다 인스타그램에서 뭐 페이스북에서 뭐 이런 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올리잖아. 그치? 자,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아까 정리를 했었지만 이 셀피라는 거는요. 땡땡 그냥 새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자화상의 발전, 확장, 발전된 모습이자 확장된 모습이 바로 셀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셀피와 자화상을 이게 비슷한 점을 연결을 했었죠. 그쵸? 옛날에 자화상을 얘기하면서 자화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자신의 지위 표현 수단. 지위 표현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셀피도 그 역할을 하죠. 그지? 그래서 이 셀피라는 거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이니까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또 vs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어떤 실제 감정들 내면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긴장 상태가 이제 긴장 상태라고 했죠. 자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셀피고 이제 기술 발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게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게 잠시만요. 오늘날의 셀피가 뭐란 얘기야? 밑에서 쓸게. 현대의 시각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표현 양식이다. 시각적 표현 방식 대표하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 바로 셀피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셀피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7강 1번 지문입니다. Is there any more virtuous practice? practice 여기 실천이라고 했고 virtuous 하면 보통 뭐 도덕적인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효력이 있는, 효험이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any more virtuous 그지? 그러면 더 효력이 있는 어떤 실천이 있을까? 뭐보다? Then eating an apple a day. 자 이제 then 다음에 이제 동명사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뭐 실천하는 게 있을까? 자 여기서 maybe not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없나 보다. 사과 먹는 게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걸 잘 봐야죠. 자 unless it's eating a banana instead.
그지? 그러면 바나나를 instead 대신 먹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그 대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사과 한 개 먹는 것보다 야 더 좋은 일들 한번 생각해봐라. 뭐 있냐? 바나나 먹는 거 있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접속사 나왔고 자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이제 it이 가리키는 거는 아마 이제 virtuous practice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1인 여기 이제 동명사 구가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don't fall into the trap. 함정에 빠지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없죠. 근데 어떤 함정이냐면 of buying the same fruit week after week. 같은 과일을 계속 사는 거야.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자, 뭐 때문에? You are in the habit of always packing an apple for lunch, for example. 당신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사과 하나씩 맨날 싸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 라고 해서 매주 같은 과일을 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더 나은 소비 대체품이 있을 때 그거를 사라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습관적으로 뭔 산다고 해서 계속 그거 사지 말고. 다음 문장. A large red delicious. 자, 대문자로 나왔죠. 이제 red delicious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품종이라고 합니다. 껍질도 빨갛고 크고 이런 게 있대. 좀 비싸겠지, 그치? 이런 large red delicious 품종은요, 사과 품종은요, might cost. 아마도 비용이 드는데 as much as 했으니까 뭐뭐만큼 한 개당 아마 1달러. 그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500원 정도 하겠네. 자, 그 다음에 depending on the season이니까 이제 계절에 따라 1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근데 when 이렇게 나오면서 when an orange might cost 그때 오렌지는 얼마래요? half as much as. 자, 배수사 나오면 배수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as much as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는 절반 가격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오렌지는 절반 가격이고 바나나는 only a fourth. 자, 이렇게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는요, 1, 2, 3, 4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분모는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하고 이제 이 서술을 사용해주면 이게 분수가 되는 거야. 근데 원 대신에 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a fourth가 이제 4분의 1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앞에는 분자에는 기수.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분모에는 서수.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이렇게 th 들어가는 거. 자, 지금 사례로 들었는데 이 큰 사과 하나 1달러인데 그때 오렌지는 가격이 이거 절반밖에 안 하고 바나나는 4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지? 자,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여기는 뭐 부사절이니까. 자, take a minute. 야, 일단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To ask yourself. 너 자신한테 물어볼 시간을 가져봐라.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보냐라는 거지. 자, is having an apple really worth? 자, be worth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동사는 is고요. 주어는 having an apple이죠. 자, 그럼 이제 사과 먹는 것이 really worth 가치가 있느냐? SC겠죠, 그쵸? 여기가 S니까. 근데 4 times as much. 그러면 4배나 더 많은 가치가 있느냐? 뭐 하는 것보다? as having a banana instead. 대신 바나나를 먹는 것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가 그 4배만큼 더 영양적으로 더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필자의 어떤 주장인 거죠. 자, 그래서 put another way, 달리 말하면 지금 if 나오죠. 또 이제 가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your family of 4, 지금 4인 가족이 있어. 근데 자, 요거는 가정법 과거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써줄게. if 주어 과거형 동사 컴마 찍고 주어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해석은 이제 현재의 반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뭐뭐 했다면 하지 말고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또 뭐뭐 했을 텐데 하지 말고 뭐뭐 할 텐데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 만약에 당신의 4인 가족이 substituted 이거 substitute 하면은 substitute A for B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A를 B로 대체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거꾸로 가야 돼. 알겠죠? B를 A로 대체하다. 그래서 여기 A for B 여기 나왔죠. 그쵸? 이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거 한번 네모 한번 해보자. 실수하기 쉽거든. A를 B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를 덜 비싼 바나나로 당신의 가족이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우드 쿠드 마이에서 우드 생략됐죠. 그쵸? 주절이죠. 당신은 would save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100나. 근데 1년에죠. 그쵸?
근데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making any other changes. 다른 거는 변화시키지 않고, 그지? To your budget. 당신의 예산에서 다른 변화는 주지 않고. And without shopping around. 또 막 뭐 싼 가게를 돌아다니지 않고 같은 가게를 간다고 해도 다른 변화는 주지 않고요. 요 품목만 바꿔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당신은 가족은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봐야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자, 그러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절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to note는 명사 구, 대절 이하는 note에 대한 목적어 명사절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절 해석해 보니까 price in this example 이 예시에서의 가격은요. are V 대시로 쓰는 거야. From the same supermarket. 그쵸? 가게를 바꾼 것도 없어. 같은 가게의 상품이야. 그런데 이제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1년이면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shopping at numerous 하면 수많은 이란 뜻입니다. 이런 수많은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거 그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가격 줄이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죠? When you know 당신이 여기도 이제 자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know에 대한 목적어로 지금 what절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what절이 아니라 의문사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의, 주, 동 요렇게. 그럼 이제 뒤에 거 in terms of는 뭐뭐 면에서죠. 그쵸? 그럼 이제 뭐 in terms of variety 했으니까 뭐 다양성 그리고 뭐 크기 요런 측면에서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간단한 어떤 대체품, substitution, 아까 substitute 했죠? 간단한 대체품의 비용이, 뭔지 알고 있다면, 다른 데서 쇼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즉, 이 예문에서는 사과의 대체품이, 바나나가 될 수 있구나, 더 싸구나, 이렇게 대체품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데로 굳이 안 가고도, 같은 상점에 가고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뭐 동일한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 7강 2번 지문입니다. punishment, 처벌은 can be imposed, 부과될 수 있다. 근데 여기 뒤에 구조를 잘 보세요. 1번에 의해서 그리고 2번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근데 그 1번을 꾸며주는 person이나 그룹 뒤에 있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자, transgressor 하면 법을 어긴 사람이고 transgress 하면은 동사 형태입니다. 법을 어겼어.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against니까 그치? 한 집단에 대해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집단, 그치? 그 직접적인 당사자에 의해서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엄마한테 혼내는 경우죠. 직접적인 어떤 당사자. 이제 두 번째는 by a third party죠. 이건 뭐냐면 이제 제3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권력에 의해서 그치? 뭐 어떤 재판 뭐 이런 걸 받고 이러한 제3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by oneself 요건 이제 스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스스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죄책감이죠. 죄책감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주는 그지? 그래서 punishment는 요 세 가지의 이제 형태로 이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나오는 게 이제 이 죄책감이라는 게 역할을 한다. as가 뭐뭐로써 as a form of self punishment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처벌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죄책감이다라는 거죠. 나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막 이렇게 학대하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일반적으로 generally punishment는요. carries a cost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수반한다. 대가를 지닌다라는 거야. 자, 누구한테? to the punisher 하니까 처벌하는 사람한테. 그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봐. 전쟁에서는 이제 명령이 생명이죠. 자, 장군이 병사한테 돌격 이렇게 했는데 병사가 돌격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 그 병사를 죽이기도 했죠. 근데 죽였어. 이 처벌자가 죽였는데 그러면 그거를 본 동료가 나중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벌자들이 이 대가가 수반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뭐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이런 판결을 내려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러잖아, 그치?
자, 그래서 like은 좋아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에너지처럼인데 어떤 에너지냐면 과거 분사의 수식이죠.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그러한 처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그런 대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처벌은. 또 as well as 나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요. some risk of revenge. 여기 나왔잖아. 그치? 복수의 보복의 위험과 함께. 자, 그리고 그 처벌이 다음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punishment를 꾸며주는 자, 동사 앞에 주어비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선행사 복수니까 이 복수 왔죠? 자, extra dangerous or risky. 특별히 어떤 처벌이냐면 뭔가 위험하거나 risky, 뭔가 좀 모험적이고 위험한 그런 처벌들. 그러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처벌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처벌들은 당연히 대가가 더 어때? are considered costlier. 여기 이제 더 비용이 대가가 크다라고 여겨진다. 보복의 위험이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이 다음번 이제 문장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해결책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sometime in our distant past. 먼 과거의 옛날 언젠가 우리는 깨달았다. 대절 이하를 깨달았다. 대절은 끝까지 가고요. 명사절이겠지, 그치? 자, mere exposure to public humiliation. 그러면 단순히 exposure, 노출되는 거. 어디에다 노출되는 거예요? To public humiliation, 공개적으로 굴욕에 노출되는 거. 그지? 그게 바로 could be used.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where는요, 그냥 우리 when 이런 것처럼 그냥 부사절 where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라는 거예요. 자, physical.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물리적이죠. often violent 했으니까 또 흔히 폭력적인 elimination. 제거. 어디로부터? 그룹으로부터. 그치?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배제시켜버리거나. 그치? 요게 had previously been required. 그치? 이게 이제 이전에는 요구되었던 상황인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들이 마치 이제 이 처벌의 어떤 한 종류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오래전에 깨달았다라는 거야. 됐어? 자, 다음 문장. 저기 emergence는 등장이죠. 그럼 뭐가 등장했냐면 shaming. 그렇지. 이게 망신주기죠. 부끄럽게 하는 거지. as a social option. 그치. 사회적 선택으로서의 어떤 망신주기. 자, 어쨌든 요거의 이제 등장이 would have pp 나왔죠.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왔는데 요거는요.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자, 아마도 줄여줬을 것이다. 이 등장이 줄여줬을 것이다. 뭐를요? 처벌의 대가를 좀 줄여줬을 것이다. 그치? 위험한 처벌은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단지 망신주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덜한 거죠. 그죠? 자, 왜냐면 이제 이유가 나오죠. 자, mere exposure.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단순한 어떤 노출. that 이하가 꾸며주는 단순한 노출이죠. that serve to damage an individual's reputation in front of the group. 여기까지 이제 달아주면 되겠다. 동사는 이제 could have 여기를 동사로 가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because 이하의 주어고 because 이하 동사는 여기죠.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serve to damage 했으니까 이제 뭐 손상시키는데 기여한 거죠. 뭐를요? 개인의 어떤 평판을 다른 어떤 집단 앞에서. 그지? 단순히 그러한 어떤 노출이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했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punishment의 cost를 줄여줬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 사람을 되게 죽이는 처벌 막 이런 걸 해버리면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도 커지잖아. 나한테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망신주기, 사회적으로 망신주기 이런 거는 그런 보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좀 가볍다 이 말이죠. 단순히 이렇게 이런 평판 낮추는 그런 이제 노출만으로도 요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처벌의 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mbers of the group, 그지? 이제 그 그룹 멤버들은요, might choose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어떤 선택이에요? Not to cooperate with the shamed individual in the future. 그렇지. 그럼 이제 이 망신당했던 그 사람하고 미래에 나는 저런 비도덕한 사람하고는 나는 다시는 일 같이 안 할 거야. 나는 거래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뭐 조두순이라는 범죄자 들어봤을 거야. 이제 뭐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가지고 이제 감옥 갔다가 이제 나왔죠. 근데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렸잖아. 사회적 망신 주기가 돼버렸잖아, 그치? 얼굴 다 팔렸기 때문에 어디 못 돌아다닙니다. 그죠? 어디 못 돌아다니고 누가 그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또 쓰려고 하겠어요.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그지?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반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지금 물론 풀어놓았지만, 이런 망신주기,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 노출, 그지?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의 한 형태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쉐이밍이 이제 망신주기죠.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예, 이 쉐이밍 and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는 뭐냐면 깜빵에다 가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are closely linked. 가깝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지만, but shaming is less costly. 그렇지. 이 망신 주는 게 훨씬 덜 비용이 들어가죠. costly 하면 비싼, 대가가 있는 이런 뜻인데, less 들어갔으니까, 그치?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봐봐. 한 사람을 깜빵에 가두는 것도 보통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것도 챙겨줘야지. 감시하려면 그 감시 인력 뽑아야지. 그치? 그쵸?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쉐이밍 하는 게 훨씬 더 대가가 덜 들어간다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transparency, 투명성이라는 것과 shaming이라는 거의 차이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이 투명성과는 달리, 그럼 투명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which exposes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드러내주는 게 이제 이 transparency죠. 반면에 이 shaming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만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과는 달리 shaming이라는 거는 exposes 드러내는데 only a section 일부만 드러내죠. of the population 그 집단에서 잘못한 사람의 일부만 드러내는 게 바로 이제 shaming이라는 거죠. 됐어? 7강 3번 지문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보이죠? 이게 이제 주어로 올 때는 동사는 단수로 처리해야 됩니다. 동사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장벽 가장 큰 장벽들 중 하나는 근데 어디에 대한 장벽이죠? Huma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여기까지. 그러면 인간의 이해 혹은 소통에 대해서 장벽들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장벽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대절이다. 그죠? 대절 해석해 보니까 명사절이겠죠. 보호자리 오는 거니까. 자, we cannot see inside.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어 안을. 그지? 여기 대절 안에 동사겠죠. another person's mind.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 보이지는 못하죠. 그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요, gives rise, 원래 give rise to 하면은, 구동사로 이해해줘도 괜찮아요. 뭐뭇을 낳다, 뭐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한계가 그냥 선생님 같이 구동사로 볼게요. unintended 의도치 않은 misunderstandings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과거분사의 또 수식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병렬 구조로 동사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이게 동사 1이라면 이게 동사 2죠. 자, 그래서 allow OOC 구조죠. 그쵸? allow OOC 이 자리에 2가 나오는 이유는 allow가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exploit all sorts of detective strategies. 여기서 이제 employ 하면은 고용하다 하지 말고 이제 사용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뭘 사용하게 한대요? all sorts of deceptive strategies. 그러면 이제 어떤 기만적인 남들을 속이는 전략들을 쓰게 한다라는 얘기지.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both A and B는 둘 다죠, 그쵸?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즉, 이 말이 하는 거는 속마음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면 면접에서,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회사가 더 좋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쵸? 여러분 대학 면접 가서도, 나는 이 대학에서 진짜 이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뻥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 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을까? 그치? 그래서 some of the ways 그러면 이제 방식인데 여기 이제 끈알기는 선생님이 조금 다시 해줄게요. 자, 이제 way를 꾸며주는 이 is가 동사 아니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some of the ways에 대한 동사는 include로 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방식 중에 일부는 포함한다. various means 다양한 어떤 means of truth
detection. 이제 means가 여기서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럼 이제 보자. 디지털 기술이 is helping us. 우리를 도와주죠. 근데 이제 help OOC 구조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help OC help는 이제 이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to 쓸 수 있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기술이 도와주는 방법 중에 일부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the way how가 생략됐다.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지.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 수 없는 거 알죠? 그래서 뭘 포함하냐면 다시 various means of truth or lie detection. 그렇지. 진실 탐지, 거짓 탐지 이런 거. 그지? 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또 혹은 자, 그럼 include에 걸리는 게 자, 1 means of truth or lie detection 2 multimodal communication 다중방식 통신이겠죠. 그다음에 3 digital readout 디지털 판독이죠. 그러면 이제 of our own이니까 우리 자신을 판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뇌파를 판독하는 이런 디지털 판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로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장벽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already 이미 researchers 연구자들인데 이제 카네기 밀런 대학의 연구자들이죠. 자, 이런 연구자들이 이제 요거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뭐뭐를 사용해서, 그치? 동사는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치? 이 연구자들이 뭘 사용했냐면 디지털 컴퓨터 analysis of brain patterns. 그럼 이제 뇌 패턴의 디지털 분석을, 그지? 사용해가지고 capture 했다라는 얘기지. 포착해냈다. 아, 미안해요. 여기도 동사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도 captured 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 by를 보니까 자,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이건 뇌 패턴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의 수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뇌 패턴이 뭐에 의해서 포착이 됐냐면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s. 이걸 이제 fMRI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막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뭐 MRI 찍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MRI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진보된 기술이 fMRI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스캔으로 의해서 측정된 뇌파에 대한 분석,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요 연구자들은 are able to tell 여기가 동사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다, 뭐 말할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다 괜찮겠죠? 그러면 what 이하를 알 수 있다. 그럼 요거 이제 의문사절로 봅시다. 그럼 의, 주, 동.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fMRI라고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뇌파를 딱 측정하면 막 그런 게 나오나봐. 이 사람이 행복한지 슬픈지 이런 게 나오나봐. 자, 그래서 it is likely 하면은 보통 이제 it is likely that 하면은 that 이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주어고 진주어는 that 이하로 봅시다. 중간에 여기 컴마의 삽입 구절이고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이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that 이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that 이하 해석해 볼게. 자,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will be able to read. 그지? will이 동사는 이제 여기 be able to 여기로 가겠죠. 그쵸?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in their lifetimes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and even have access. 그 다음에 또 요거도 이제 만약에 여기가 will be able to read가 동사 1이라면 will be able to have access가 이제 동사 2겠죠. 그렇지. 공통 주어는 our children이고. 자, 또 그러면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요? To direct brain to brain communication. 오, 신기하네. 그지? 뇌와 뇌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뭐 이 사람의 희망사항인 것 같지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은 어법적으로 좀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술형으로까지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살짝 어려워요. 자, 이제 이때 while은 동안에라게 하지 말고 대조의 접속사 반면에 아니면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러한 발전이요. 당연히 문제가 없겠어? 있지. will clearly raise
ethical issues,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죠? 분명히 제기하겠지만, 그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and privacy questions, 그렇지? 사생활 문제, 그렇지? O1, O2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여기를 꾸며주는 거네, 그렇지? That will have to be addressed. 자,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요 두 가지 1을 다 꾸며준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게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어드레스가 다루다니까, 그치? 다뤄줘야 할 어떤 윤리적 문제, 사생활 문제들을 분명히 이런 발전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치? 그 다음에 there can be little doubt. 자, little 들어가면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으로 쓰이죠. 그럼 뒤에 doubt가 의심이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대은 뭐예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that 이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큰 구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이제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대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치? 그다음 나머지 that 이하는 이제 동격의 대시예요.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은 이제 완전 구조 나오는데, 그 동격의 that절 안에 부사절 주절이 또 나오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일단은 아까 말했던 거는 요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똑같은 대시지만 이게 기능이 달라요. 왜냐면 will have to be addressed라는 동사가 바로 튀어나왔지, 그치?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대시는 동격의 대시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쵸? 첫 번째 거는 위치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대절 안에 이제 부사절 주절이 나오는데, 자, as 이하 부사절이 쭉쭉 가다가 이 컴마까지 가고요. 이 뒤에는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gain access 했어. 그럼 이제 접근 권한이 생기는 거지. gain access to and learn to take into account.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첫 번째 gain access to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learn to take into account. 원래 이제 take something into account 하면은 뭐뭐를 고려하다죠. 근데 이제 뒤에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take into account 쓰고 뒤에 목적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요게 이제 병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사가 공통으로 목적어로 받아주는 거는 이 뒤에 있는 other unspoken motives, thoughts, needs and adjustment in their own thinking입니다. 자, 그 목적어 조금 기니까 쌤이 여기도 꺾은가루를 한번 해볼게. 그지? 쌤이 지금 꺾은가루 하는 거는 이 gain access to에 대한 목적어, 그 다음에 learn to take into account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그쵸? 그럼 다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하지 않은 동기, 또 뭐 있어요? 생각, 또 욕구, 저쯤은 판단, 그지? 자신의 사고 속에서 미안해요. 자신의 사고 속에서는 좀 따로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gain access to와 이제 take into account에 대한 목적어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다시 동기와 생각과 욕구와 판단을 그들 자신의 사고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 고려하는 법. 또 접근하는 법. 그치? 요런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해 가면서 감에 따라서 자, 주절 해석해 볼게. 그들의 지혜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야? 증가될 거란 얘기지. 향상될 거란 얘기지. 그지? 해석해놓고 뭔 말인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막 그 다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윤리적 문제, 사생활 문제가 제기가 되겠지.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막 서로 접근하고 배우고, 그치? 다른 사람의 어떤 동기, 생각, 욕구, 판단,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배우고, 그치? 그렇게 하면서 고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지혜가 향상될 거다. 이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이제 강조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키워드 같은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소통, 근본적인 문제. 그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마음속 X라고 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왔어? 디지털 기술. 그지? 뭐 fMRI 이런 거 나왔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마음속이라고 쓸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fMRI 이런 거 나왔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어디 그
카네기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뇌파 막 이런 거 막 그걸 해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윤리적 문제, 그다음에 사생활 문제.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해와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다? 더 증가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글이었죠. 내용 잘 정리됐죠? 7강 4번 지문입니다. In his Nicomachean Ethics. 이제 책 이름인데, 왜 책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나 확인해 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이 니코마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딴 어떤 책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을 했는데, the example of a builder and a shoemaker. 요 사례를 사용을 했대. 건축가와 이제 신발 만드는 재화공의 사례를 이용을 했죠. 뭐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도 괜찮고요. 부사적인 용법인데 결과로 봐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냥 결과로 해석할게. 그래서 뭐 했냐면 demonstrate 설명을 했죠. on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을 설명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if the builder construct a house, 그지? 집을 한 채 지어줘. 누구를 위해서? shoemaker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줘. 그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물물 교환 사회에서는 화폐 이전의 물물 교환 사회에서는 재화공은 신발을 이제 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 shoemaker must pay. 그지? pay for까지 같이 구동사를 볼게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신발로, 그치? 신발 뭐 1000켤레 막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집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but to determine 이때 to는 부사적인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로 보면 돼요. how 이건 이제 의문사 절이겠지, 그치? How many shoes? 여기까지가 이제 의다, 그치? 의문사이면서 주어고요. 그치? 의주동 어순이에요. How many shoes will be paid to the builder? 자, 요 내용을, 그치? 얼마나 많은 신발이 이 건축가에게 이제 지불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A proportional equality, 비례적인 균등성이 must be established. 수동태네요. 그쵸? 설정되어야 한다. 그지? 이 두 제품들 사이에, 상품들 사이에. 이 상품들이란 얘기는 이제 그 집과 신발이죠. 그쵸? 도대체 이 비례적인 균등성이라는 게 뭐냐면, 1대1로 교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집 한 채 지어줬는데 신발 한 켤레 주면 안 되지. 욕먹지.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집 한 채는 신발 1000켤레다. 이런 식으로 비례적인 균등성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런 다음에 and then reciprocity effected. 이 reciprocity 이제 이 경제학 개념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상호 호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이제 상호 주고받는 공정한 교환이 effected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지. 그죠? 맞죠? 신발 한 켤레로 집 한 채 지어줬는데 만족할 수는 없겠지. 적당한 어떤 비례적 균등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이제 상호 호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둘 다 만족하는 게 이제 상호 호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must be 있죠? 요게 이제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생략됐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무의 느낌을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다음 문장이 사실은 어법상으로 좀 중요하고요. 도치된 문장이죠. 자, 이 도치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오직 그때서야, 자, 도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앞으로 빼낸 다음에 문장의 어순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 부정어구 도치. 뭐 예를 들면 부정어구에 여긴 안 나왔지만 뭐 never, 뭐 hardly 이런 것도 부정어구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거 등등. 근데 only가 들어가는 것도 부정어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부정어구 도치를 하려면 일단 강조 어구를 맨 앞으로 빼. 그죠? 그 다음에 뒤 어순이 어떤 어순이 오냐면 의문문 어순이 옵니다.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 그래서 여기가 will하고 지금 주어 자리가 바뀌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순 알겠어? 원래 문장은 the fair exchange will be realized 였잖아. 근데 조동사를 앞으로 뺐지. 의문문 어순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도치된 거 어순 잘 봐야 돼. 이 will이 만약에 뒤에 가 있으면 틀린 겁니다. 별표. 자, 그래서 그 이후에야 fair exchange, 여기 fair는 공정한이죠. 공정한 어떤 교환이 will be realized, 실현될 것이다.
자, 계속 가볼게. But if there is no proportionality. 자, 이런 뭐 집안채 천켤레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비례성이 없어. 막무가내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례성이 없다면 the exchange 교환이라는 거는요. is not equal. 어때요? 이 equal 동등하지도 않고 또 fair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얘기지. SC1, 2겠죠, 이게. 그리고요. and will not hold together. 일관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가 V1이면 여기는 V2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업자에게 이 1000켤레의 신발이 필요할까? 그러지도 않잖아. 그치? 그래서 the builder 건축업자는 would not have need 자, 이때 need는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라고 보고 이건 목적으로 보면 돼. 그치? 어떤 필요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명사기 때문에 뒤에 of라는 또 이제 전명구가 꾸며줄 수 있는 거죠. of as many pairs of shoes. 그럼 이제, 어떤 신발의 수인데, many pairs니까 necessary to, compensate him. compensate 하면은 뭐 내가 무언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다, 벌충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자. 자, 그치. 이제 이 건물, 집을 지어준 거에 대해 보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켤레수만큼의 신발이 이 건축업자에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신발 1000켤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음 문장이 이제 화폐의 등장을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물교환 시대에서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어? This is where money enters. 이 화폐가 들어온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라는 거지. 자, 여기는 이제 관계 부사로 봐도 되고요. 이 앞에 이제 뭐 the place 뭐 이런 정도 생략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place도 괜찮지만 포인트 이런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점이 이제 화폐가 등장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가 일으키는 게 화폐겠죠. 그래서 serve 하면은 기능을 한다. 근데 뭐로서 기능을 한대요? 에서 proportional medium. 그렇지.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례적인 어떤 medium,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 교환에. 됐어요? 그래서 the proper proportion, 적절한 비율이죠. 뭐에? of shoes, 신발의 적절한 비율. to the house. 이제 집하고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는 이제 괄호를 이거랑 같이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율이, in, money terms.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된 비율이겠죠. 그게 바로 만든다. makes the deal just. 자, 요거는 이제 OOC로 봐면 되겠다. 이때 just는 공정한이라는 형용사로 봐야 되겠네. 그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든다.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해서 justly 하면 안 됩니다. justly x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건 화폐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화폐는 여기도 이제 not simply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but 이거 이제 A일 뿐만 아니라 B도 나돈이 버돌수의 변형 형태다라고 이거 벗을 해야 되는데 must를 해놨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is not simply a pricing mechanism. 메커니즘이 방법이죠. 그럼 어떤 가격 책정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must be capable of producing well-being as well. 그지? 그럼 이제 뭐 또한 well-being 또한 행복 또한 produce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V1이라면 이 must be 이하는요 V2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must be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형용사 이하의 구는 또 이제 주격 보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be capable of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의 느낌으로 가면 되고 앞에 조동사 must 붙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 문장. 자, thus. 뭐 여기서는 이처럼 뭐 따라서도 괜찮아요.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acts 역할을 한다. like a measure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땡땡 했죠. 그럼 화폐는 make or os예요. 자, 어떤 이 상품을 commensurable 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commensurable이라는 형용사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같은 단위로 이제 재는 거죠.
그죠? 사과는 이제 원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사과는 1,000원, 바나나는 500원 이렇게 같은 단위로 재게 만드는 게 바로 commensurable이라는 단어야. 그지? 아까 얘기했죠. 집 짓는 거를 신발이라는 단위로 재기는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많았잖아. 근데 화폐라는 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집 짓는 건 1,000만 원, 신발은 뭐 10만 원 이렇게 같은 단위로 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지. 자, 이해했어? 그래서 makes가 첫 번째 동사라면 and를 기준으로 equalizes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3인칭 단수 it이 주어져. 자, 균등하게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재화들이겠죠. 그쵸? 앞에 굿즈겠죠? 균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둘을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뭔가 이제 균등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자, 마지막 문장의 해석에서 just as가 마치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는 접속사인데 또 for의 접속사는 또 해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생님 바꿔놓을게. 보통 이제 for가 나오는 이유는 앞 문장에 대한 지금 이유를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할 때 위의 문장은 아래 문장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just as ER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자, 교환이라는 게 없으면 community라는 게 존재할까? 그렇지 못하지. 마치 그런 것처럼 there is no exchange without equality. 이번에는 이런 균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화폐를 통해서 어떤 재화들을 균등하게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등이라는 게 없다면 당연히 교환도 없는 거죠. 그리고 and no equality without commensurability. 아까 이거 commensurable에서 나왔죠? 이 commensurable이라는 형용사가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같은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은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 것들을 commensurable이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명사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없다면 equality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화폐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집의 가격과 신발의 가격을 서로 맞출 수가 있겠어. 그지? 아까 그 건축업자한테는 신발 1,000개 필요 없다고. 자, 마지막 문장까지 잘 이해됐어요? 좀 경제학 지문이라서 살짝 어려운 듯 했지만,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쵸? 자, 한번 쌤이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 자, 이제 지금 건축가 하고, 신발 짓는 사람이었죠? vs 재화공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재화공,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집 한 채를, 이거를 신발 1,000켤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쵸? 왜냐면 이 건축업자한테는 그만큼의 많은 신발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례적 균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 비례적 균등성이 이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바꾼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집은 한 채에 1,000만 원, 신발은 한 켤레에 10만 원 이렇게 뭔가 같은 단위에 의해서 뭔가 이제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비례적 균등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화폐가 바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상품들 간의 거래, 상품들 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쵸? 그걸 표현하는 그 어휘로서 좀 어려운 어휘가 등장한 게 바로 뭐예요? commensurable. 명사형이 commensurability라는 단어가 나왔었지.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정리해보자. 만약에 어떤 구성원끼리 교환이라는 게 없으면 사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 사회라는 게 안 돼. 근데 또 균등, 여기서 이제 비례적 균등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또 균등이라는 게 없으면 교환이 돼요? 교환이 안 된다고. 그럼 비례적 균등이 있으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아까 commensurability, 그치?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그게 단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같은 단위까지만 쓸게. 같은 단위가 없으면 균등성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해. 그지?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뭐였다? 화폐라는 거지. 화폐는 commensurable하게 모든 상품들을 단위를 매길 수 있게 하고 그게 바로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해 교환을 통해서 사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거꾸로 지금 되집어 올라오면 그럼 이제 어떤 글인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